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기관 매수 우위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대형주가 오르면서 코스피가 빨간불을 켰고요.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2,430포인트 터치해줬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분위기죠. 일단 상승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었고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할 섹터, 과연 이제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될지 오늘 나오시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오늘 긍정적이었나요?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았던 시장 분위기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섹터별로 들여다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요즘 꾸준히 얘기가 나오면서 핫한 OLED 섹터 들여다보고요. 또 서정진 회장이 출두했는데도 부진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반도체주의 향방이 바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계가 떠들썩합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패드 맥북에 OLED를 채택한다고 하고 LG 디스플레이도 또 처음으로 조단위 차입에 나서면서 이 주가도 바닥에서 이제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상승 추세인 거죠? 네, 정상 추세인 거고요. 작년 한 12월쯤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파주 공장을 이제 LCD 라인 자체를 이제 OLED로 이제 전부 다 공정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OLED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스마트폰은 뭐 예전부터 이제 디스플레이가 OLED로 가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었고 이제는 뭐 가전에 있는 뭐 노트북이나 뭐 TV나 결국에는 이제 전장 사업에 있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그런 사업 자체가 이제 확대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덕산 네오룩스나 뭐 P&H 테크와 같은 흐름들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일본의 JOLED 같은 경우가 파산 예상까지 미쳤는데 뭐 JOLED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예전에 소니 디스플레이가 합작된 이제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한 335억 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채가 떠안기게 되면서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주 경쟁사인 중국의 BOE밖에 없는데 뭐 BOE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5년에 중국에서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그만큼 시장 자체는 올라왔습니다만은 오늘 최근에 아이폰 15에 대해서도 비싼 번짐에 대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옮기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국내 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좀 시장에서 크게 조금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생각보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업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도 이 대형 패널 업황은 이미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봤거든요. 지금 상승 사이클에 이미 또 진입을 한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추세가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1년도부터 지금 특히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방 추세를 맞았던 그 OLED 관련주,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장비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 되돌림 현상 나오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22년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후에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 이슈까지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감소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장비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 그러면 삼성이랑 LG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 그러한 호재성 이슈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OLED 같은 경우가 물론 말씀하신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쪽이랑도 연결되지만 앞으로 이제 XR이라던가 그런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고글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조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들어와서 1월부터 사실상 AI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로 엮이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근데 이제 장비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공급이 확대가 되고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OLED 관련주들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부진했지만 좀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LG 관련 장비주들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짚는다고 한다면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봐야 될지 밑단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고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매우 고점이란 말이죠. 어느 쪽으로 조금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덕산 네오룩스나 이제 PNH테크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네. LG 디스플레이가 향후 그동안 적자 지속을 했던 만큼 이런 향후 뭐 OLED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 여부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PNH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된 양산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네.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또 삼성 관련해서도 이제 OLED 관련 충청도에 5조 투자까지 얘기가 나온 만큼 이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흐름들은 뭐 삼성빨이냐 삼성 아니면 LG 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업황 자체가 회복된다는 거 그만큼 LCD 관련된 가격 자체는 가격대는 계속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런 OLED 관련해서는 다시 장비 관련해서는 패널들이 가격이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빠르게 전환하는 업체들에 좀 고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두 종목과 또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도 좀 같이 가는 모습으로 좀 전략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향이나 LG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황 자체의 반등을 봐야 된다.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지금 밑에 단에는 말씀하신 장비주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XR 쪽이랑 연결될 수 있게 저는 그래서 뉴프렉스나 이제 그런 PCB 기판이랑 엮일 수 있는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이런 장비주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장비주들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될 것이냐 그럼 AI 반도체와 엮여서 만약에 XR까지 사업이 확장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라던가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그 미세 공정의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XR 관련해서 PCB 기판주로 불리고 있는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까지 엮인 XR 섹터 장비주 안에서 뉴프렉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요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OLED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OLED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셀트리온에서 가장 핫한 뉴스라고 하면은 서정진 회장의 복귀죠. 오늘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긴 음봉을 보였어요. 저는 이 그룹주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합병 이슈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고 뭐 합병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이제는 한 번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단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네. 이겁니다. 보통 지금 22년도에 그 하락장 이후에 보통 하락장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상승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성장주들이 좀 강하게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주라고 불리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되돌림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제 증시가 조금 턴어라운드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좀 약간 큰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뭐 그런 외부 이슈들 뭐 기업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저는 집중하셔야 될 게 이제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게 삼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익성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인해서 얼마나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신약 개발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약 개발보다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주가는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 그 원래대로 돌아온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는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좋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2월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라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허가 완료됐던 부분들이 이제 경쟁사가 이제 많아지는 부분이죠. 그만큼 바이오시밀라에 대한 경쟁이 엄청나게 좀 치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약가 인하로 인해서 그만큼 마진 자체도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선반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유럽 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 굉장히 실적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서 좀 나왔던 부분이고,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시장입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FDA도 있는 거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아마 4월이나 5월쯤에 어느 정도 이제 품목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7월 달부터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이제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미 시장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시장 규모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서정진 회장이 좀 복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오늘 주총에 대한 합병 기대감에 대한 이슈도 좀 시장에 뭐 기대를 했던 부분에 대한 뭐 신망의 여부도 있었죠. 뭐 신망의 여부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뭐 취소된 게 아니라 뭐 결국엔 7월 달에 실제로 자료랑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나머지 후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관련된 M&A 이슈 같은 경우도 연말에 어느 정도 시점을 좀 확인했던 만큼 이제부터는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관점이 시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빠진 거에 대한 저평가 이런 흐름들은 사실 대부분에 대한 제약 바이오 애널들에 대한 리포트도 그렇고 여기서 사실 어느 정도 조금씩 분할적인 매수로 좀 접근한다 그러게 되면은 좀 셀트리온가 우리나라 좀 바이오나 관련된 흐름들을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상승이 셀트리온보다 컸거든요. 근데 빠질 때도 보면 오늘 제약이 가장 변동성이 컸는데 매수 접근 대응을 한다면 내일 바로 접근을 해봐도 될지, 그렇다면 세 종목 안에서 어느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이제 해외 사업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북미 시장에 대한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사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본격화될 쯤이 올해부터 좀 볼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 3사가 뭐 합병되는 거는 뭐 나중 문제라 치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집중해보자. 우리 본부장님은 3사 중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역시나 바이오시밀러 쪽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단순히 이제 셀트리온이 가진 기업의 메리트 이런 거보다 결국엔 북미 시장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봐야 될 게 코로나 때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빠진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뭐 코로나나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진짜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신약 개발도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 접근을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정리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은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이 마이크론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보다 실적을 더 빨리 발표를 해서 우리 반도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주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이제 한 2시쯤부터 SK 하이닉스로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뭐 1분기 실적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안 좋게 나오는 거 알고 있고 뭐 마이크론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시점이 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 지표로는 이제 ISM 제조 지수를 조금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 한 48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4월 초 쯤에 이제 첫 번째 주에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50 이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고 삼성전자나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연달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 시점이 얼마만큼 바닥을 찍었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분기는 어느 정도 감산 효과로 인해서 적자폭에 대한 컨센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 TSMC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뭐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도 용인에 이제 관련된 비메모리에 관련된 공장을 증설하는 모습들 전차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분기 업황을 회복한다. 그러면 6개 정도 평상시 2011년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 6개 정도 계속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에 대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뭐 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빠르게 애공인 수급이 좀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고 기간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은 뭐 물론 어제도 이재용 회장이 뭐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미 장비 교체로 인해서 충분한 감산 효과로 인해서 재고 기간도 15조 정도로 크게 많이 당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재고가 그렇게 줄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 실적 자체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번 실적 발표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좀 반도체주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마이크론이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연속 적자 전망이잖아요. 네. 이거 실적이 바닥이 나온다면은 그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조금 밀릴지 아니면 바닥이다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번에 영업이익 최대 안 좋게 실적 나오면서 네. 했지만 1월 달부터 주가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 측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2년도에 빠졌던 그 주가의 흐름이 이미 선반영됐다고 반영을 했을 때 그럼 앞으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어제 리포트 나온 것 중에 이제 반도체 D램 시장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부터 초과를 해서 4분기 때는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3, 4분기가 되었을 때 이제 D램 시장이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그 공급 확대를 위해서 D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D램 관련주들이 후공정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 PCB 기판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바닥권에 다 있거든요.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1월 달부터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가 되돌림이 나왔을 때 실적 때문에 되돌림이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되돌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PCB 기판주들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밑으로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만 보면은 주가가 올라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그럼 앞으로 올해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했을 때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AI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처음에 올라왔던 이유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까지 챗 GPT에 열광을 했고 그럼 그거를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처리 속도가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서버 PC에 대한 교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서버 PC를 교체함에 있어서 DDR5 램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도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D램 시장이 이제 수요가 초과를 하게 되면서 차세대 메모리까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지금 초입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세요. 주가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이제 반도체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그렇다면은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 OLED 쪽을 저는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 쪽으로는 지난주부터 애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뭐 후공정 업체들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뭐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전공정 말고도 이제 패키징 업체들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동안 많이 주가가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네. 충분히 좀 더 큰 기대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사이맥스와 같은 장비가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에 대한 제가 봤을 때 수혜도 좀 크게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생산해야 되고 로봇이 웨이퍼를 빠르게 이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사이맥스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미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ATM 로봇이 작년 10월부터 양산을 했다는 점에서 빠르게 이제 공정전환이 일어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런 업체들의 수주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사이맥스가 좀 공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사이맥스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랑 이제 공장 자동화 쪽 네. 그쪽을 보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웨이퍼 이송 관련 로봇 관련해서 그런 쪽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후공정 관련주 중에 저는 ISC라는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D램 관련해서 DDR5램 교체 수요, 서버 PC가 교체가 되고 또 이제 PC만 교체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반도체에도 이제 D램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후공정 테스트 소켓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이제 ISC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ISC가 가지고 있는 게 실리콘 러버 방식의 소켓인데 그 실리콘 러버 방식의 소켓이 세계에서 이 회사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AMD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거의 8배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다른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주가를 잘 방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주가가 잘 방어되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그리고 D램 수요가 늘어났을 때 올해 3, 4분기 때까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저는 ISC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네요. 네. 네. 과장님은 사이맥스, 본부장님은 ISC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의 오늘 밤 실적 발표도 이 반도체주들의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까지 섹터별로 종목과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으로는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을 변경하는 포스코 ICT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모처럼 오른 조선주 안에서 제일 큰 급등세 보인 한국카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RFHIC 주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DX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주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 ICT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닥권이라서 급등 나온 자리여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네, 저 사실 뭐 포스코 ICT 종목을 그렇게 손했던 종목은 아닌데 서로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하나도 마찬가지였고 누레메카에 대한 인수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게 포스코 ICT랑 이제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속 이제 인력이 감축된 공시나 이런 관련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번 주 같은 경우 서울의 모빌리티 쇼도 그렇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선보이는 만큼 이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공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걸 로봇 사업을 하시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차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ICT가 여기서 진짜 본격적으로 철강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을 출시를 하고 향후 좀 매출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포스코 계열에 들어가는 흐름들이나 이런 계열사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 가지고 좀 이런 로봇에 대한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점유율을 늘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뭐 지금 당장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내일 올라가는 그게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세상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둘씩 좀 돌아가는 흐름세를 순환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포스코 ICT도 그 테마에 하나씩 끼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힘을 주지 않을까, 또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포스코 ICT도 로봇주로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노를 두셨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충분한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딱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만 좋다라는 것에 동의한데 지금 어쨌든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걸치고 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지금 어쨌든 공장 자동화와 더불어서 구현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기술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그걸로 공장화시키고 공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테스트하고 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물론 오늘 뉴스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뉴스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봤을 때 저는 지금 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수하는 측면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민경님께서 포스코 그룹 다 가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정말 최근에 케미칼, 홀딩스, 엠텍까지 정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다 잘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예스라고 하신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냥 포스코홀딩스 위주로 이제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물론 네. 최근에 뭐 철강 가격 인상이나 뭐 이런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결국엔 리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 뭐 관련해서도 리튬 그런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도 향후 뭐 2026년, 27년에 대한 밸류가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옛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본 사업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관련된 계열사들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케미칼에 한 표를 던졌는데 네. 홀딩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본부장님은 ICT에는 노를 주셨는데 다른 네. 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 한 표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네, 맞아요. 음극재 쪽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배터리 쪽 산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가 고점이긴 하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랑 NNF는 고점이 아니라서 더 안 갔습니까? 어쨌든 그쵸. 충분히 네.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모멘텀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저는 포스코도 다 좋지만 그룹주들이 다 좋은데 네. 그 중에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한국카본 보도록 할 텐데요. 리포트와 함께 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짝이 아닌 추세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좀 가는 종목 위주로 가는 시장이어서 조선주를 굳이 담아야 하나 그런 시각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가스가 천연가스 쪽이 급등하면서 네. 좀 그쪽으로 조선 LNG 선박 관련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가 LNG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행제라 함이 이제 천연가스를 배송할 때 그 가스관 온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병이라고 해서 네. 따뜻한 물 온도를 유지하는 게 보온이잖아요. 본행제라고 해서 냉기를 유지하는 그 본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이 어쨌든 따뜻해지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조선주들 올라올 때 그때 LNG 선박에 대한 수요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생각보다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뭐 유럽에서 러시아 제재, 가격 상한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올랐던 것들이 실제로 이거 아닌가 이러면서 빠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건 맞고 저는 충분히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시크릿컬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PCE 물가지수,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 이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조선주들이 먼저 갈 때 그리고 선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LNG 선박이든 뭐 관련해서 좀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때,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시클리컬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일단 조선주 수주 이슈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과장님은 조선주 지금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수주를 받고 매출 인식하는 게 조선이 아마 2년이 되니까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LNG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행지 같은 경우는 9개월 정도, 정도 빨리 당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조선가가 대략 160, 150대 때 수주받았던 부분에 대한 물량들은 아마 1분기 때 본행제는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흔히 말하는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이제 발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일단 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이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만큼 슬롯 자체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수주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만큼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이제 중국 4사에 대한 이런 본행제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랑 중국 4사에 대한 그런 본행제에 대한 매출 인식들이 작년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1분기에 대한 기대도 한국화본 쪽에서는 오히려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인식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조선 4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표상으로는 항상 이런 해온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BDI 지수가 1,500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관련 탱커선에 대한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본행제는 이제 LNG 선박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조선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자체가 결국에는 LNG 선에 이어서 올해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탱커선에 대한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경님께서도 조선주 지친다, 간다고 해주세요라고 또 하시네요. 한국화본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그래도 두 분 다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좀 상승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RFHIC입니다. 일단 SK에서 AI로 네트워크 품질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5G 관련주가 올랐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 내일도 갈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 5G 이슈뿐만 아니라 주총에서 우주선과 위성 사업을 추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5G 섹터 안에서 투자를 해본다면은 RFHIC 괜찮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궤도 위성통신 2분기 때 들어온다 그러죠. 스페이스X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제4 위성통신이 나오게 되고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대전 쪽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나사 같은 부분을 우리나라에 이제 설립을 하는 건데, 그런 위성 단말기나 위성 관련 제조업체들에 대한 흐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주총에서 RFHIC 같은 경우는 우리도 위성 제조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른 다른 5G보다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기본적인 5G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작년에 뭐 미국의 DC 네트워크사나 이제 버라이즌에 대한 수주가 꾸준하게 나온 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올해 5G가 강하지 못한 이유는 버라이즌이 올해 캐펙스 자체를 축소했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오르기 힘드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그의 성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도 RFHIC는 이런 항공우주에 대한 우주항공에 대한 이런 사업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좀 더 시장에 크게 부각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투자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물론 AP위성, 인텔리안테크가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RFHIC가 여기에 같이 등업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5G 섹터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RFHIC 자체적으로 위성 사업이 추가돼서 예스 의견 주신 건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5G 섹터도 좋게 보고 있고요. 위성 사업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뭐 자율주행이든 AI든 어쨌든 이 통신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메타버스 공간이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통신이 안 되면은 그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뭔가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5G가 많이 올랐었고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5G 과거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